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좌의 전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2주 동안은 산업혁명의 일반적 고찰에 대해 강의할 생각입니다. 제1주차의 주제는 산업혁명의 역사적 의의, 2주차 주제는 산업혁명의 직영학입니다. 다음 2주 동안은 산업혁명의 전제 조건에 대해 강의할 생각입니다. 3주차의 주제는 산업혁명의 제도적 기초, 4주차의 주제는 산업혁명의 시장적 기초입니다. 다음 3주 동안은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 강의할 생각입니다. 5주차의 주제는 고도성장체계, 6주차의 주제는 수출주도 공업화, 7주차의 주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입니다. 다음 3주 동안은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 질서에 대해 강의할 생각입니다. 8주차의 주제는 자본 배분 시스템, 9주차의 주제는 기업 시스템, 10주차의 주제는 숙련 형성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2주 동안은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해 강의할 생각입니다. 11주차의 주제는 새로운 생애 주기적 문제, 12주차의 주제는 한국형 경제질서의 형성과 변화입니다. 강좌의 전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산업혁명의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룰 주제인 산업혁명의 개념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유럽의 산업혁명입니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은 유럽 플랫폼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기반한 유럽 플랫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동아시아의 산업혁명입니다. 비유럽에서의 최초의 산업혁명은 일본에서 일어났으며 일본의 산업혁명은 동아시아 플랫폼을 배경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일본의 산업혁명 특질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산업혁명이 기반한 동아시아 플랫폼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한국의 산업혁명과 한국적 산업 질서의 확립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지만 한국의 산업혁명은 나름의 개성과 특질을 가진 산업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혁명의 개성과 특질은 이후 강의에서 다룰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산업혁명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몇 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강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출현했습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 프로그래밍 등 현재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한국인의 삶을 또 한 차례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 기대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산업혁명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혁명에 찻수를 붙여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산업혁명들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산업으로 구현하여 한국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제1차 산업혁명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산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산업적 플랫폼을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제3차, 제4차 산업혁명도 모두 제1차 산업혁명기에 확립된 과학기술의 성과를 산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산업적 플랫폼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사가들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산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의 기초가 형성된
최초의 산업혁명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제사가들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최초의 산업혁명, 즉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진행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경제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산업혁명을 완수한 나라들은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이제는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근대적 경제 성장의 핵심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생산성 향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산업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업혁명이란 바로 근대적 경제 성장을 밑받침할 산업적 기초가 마련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근대적 경제 성장을 밑받침할 산업적 기초는 기계제 공업이었습니다. 그 이전 인류는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으며 공업은 수공업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계제 공업의 높은 생산성은 수공업적 숙련체계에 기초한 공업을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지하거나 해외와의 농공 간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업의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즉,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계제 공업은 농업과는 달리 토지가 아니라 자본이 주요한 생산 요소로서 더 높은 생산 기술을 탑재한 기계를 만들고, 이 기계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제 공업에서 진전된 생산성 향상은 인적 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개선시켜 생산성 향상이 가져온 소득 증대 효과를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적 자본 축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인구 변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산업혁명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업혁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영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영국을 모델로 하여 산업혁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산업혁명으로 획득한 생산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분업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비유럽 국가들도 세계 경제의 주변부로 편입되었는데, 이 국가들도 주변부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혁명을 추구하였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나 비유럽 국가가 추구한 산업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은 유럽 국가보다는 비유럽 국가에서 더 컸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 국가들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유럽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비유럽 국가들은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플랫폼을 공유한 유럽의 산업혁명과 유럽 플랫폼을 공유하지 못한 비유럽의 산업혁명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국의 산업혁명은 비유럽 국가의 산업혁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유럽 국가의 산업혁명의 특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럽 국가의 산업혁명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아닌 한국의 산업혁명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이 주제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혁명의 개념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럽의 산업혁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